안녕하세요. 예술을 즐기는 습관의 길잡이 엄마는 미술쌤 연희입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동양의 디즈니로 불리는 후지시로 세이지의 개인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1924년 도쿄에서 태어난 후지시로 세이지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100세 현역 작가입니다. 와, 100세 작품 활동을 하신다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카게의 거장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카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카게에는 그림자 회화라는 뜻입니다. 카게에는 면도날로 종이를 일일이 오려 트레싱지를 덧대 빗을 투과해 완성하는 작품입니다. 처음 듣는 분이라면 다소 생소한 작품일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후지시로의 작품을 보시면 바로 이해 가능하니까요. 2021년 여름 예술의 전당에서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전을 통해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 세계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짜잔! 네,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사카 파노라마전이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세종미술관에서 4월 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 제목의 모티브가 된 작품 오사카 파노라마가 전시장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작품을 만나보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를 다 보고 나와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겠죠. 오사카 파노라마라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오사카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알만한 랜드마크가 전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한가운데에 오사카의 명물인 글리코 5개 광고가 작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글리코 런닝맨이죠. 오사카 성도 있고 그 위쪽으로 그림 우측 상단에는 태양의 탑도 보입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 오카모토 다로가 1970년 일본 만국 박람회를 위해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20세기 소년을 보신 분께는 익숙한 탑이죠. 만박의 얼굴이니까요. 오사카 파노라마를 보셨으면 이제 후지시로 세이지와 만나보시죠. 전시장에 입장하시면 전시실 1관에는 후지시로 세이지가 한국 관람객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필 인사 말인데 필체에서 정갈함과 따뜻함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시장 벽에 직접 고양이를 그리셨는데 젊은 시절의 사진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후지시로는 1948년 삶의 수첩이라는 잡지에서 카게 연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75년 전 일입니다. 당시에는 물자가 부족해서 철사나 골판지 같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카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과 백, 빛과 그림자가 빚어내는 예술 세계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후지시로는 1950년에 최초의 카게 화집 포도주병의 이상한 여행을 출판했습니다. 1993년 나가노 박람회에서 카게의 극을 공연해 93 엑스포 대상을 수상했고요. 1995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토치기현 나스의 후지시로 세이지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행을 가시면 미술관에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게가 어떤 작품인지 살펴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달밤길입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밤, 길 위에 작은 자가 속에서 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박함이나 정적인 미를 추구하는 흑백 카게의 대표작입니다. 후지시로가 무척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갓을 쓴 쥐장보살님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6인의 보살상이 갓을 쓰고 있습니다. 위트가 있는 작품이라서 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뭔가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로 보살상이 갓을 쓰게 되었는지는 전시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딘가 삐딱하고 심술궂은 표정의 손오공이네요. 뗏목을 타는 손오공도 보입니다. 후지시로의 작품 세계에는 난쟁이나 도깨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실 때마다 이런 캐릭터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난쟁이의 이사입니다.
소란스러운 난쟁이들이 배로 열심히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뱃사공 할아버지가 장난꾸러기 난쟁이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돈이 아니라 나뭇잎 한 장을 준다고 합니다. 어휴, 귀여운 외모와 달리 버릇없는 난쟁이들입니다. 이어서 도깨비 여행입니다. 도깨비가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행 배를 타고 결국 노트르담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간 도깨비의 모험이 흥미진진합니다. 아기 도깨비 사진관도 있네요. 아기 도깨비들이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뭔가 소동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작품은 단연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후지시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열흘에 걸쳐 선녀와 나무꾼 12작품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한국 전시를 위한 귀중한 선물인 셈이죠. 그가 조선의 설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선보인 것은 1958년이었습니다. 오래전 작업이니 지금은 원화가 남아있지 않아 다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잠깐 감상하시죠. 선녀가 아이들을 안고 승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시실 일관의 하이라이트는 대형 사이즈의 작품들입니다. 작은 모노크롬 작품으로 출발해 결국 6m가 넘는 초대형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는 고양이와 난쟁이,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인어. 대형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 들어오면 후지시로의 캐릭터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형형색색의 대형 작품들 사이에 홀로 둘러싸여 있으면 작품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전시에서 최고의 포토스팟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즐겨보세요. 후지시로 세이지의 꿈과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실 2관으로 이어집니다. 2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후지시로는 작가의 노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겐지 동화와 만나 처음으로 카게의 작가로서 눈을 떴다고 해도 좋습니다. 겐지 작품을 카게로 만들 때는 특별한 감정이 듭니다. 한 번 읽어본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읽어보는 중에 마음속에 강한 공감이 끓어오릅니다. 겐지는 세계가 모두 행복해지지 않는 동안은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1896년에 이와 태연에서 태어난 작가 미야자와 겐지는 37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 수첩에 적은 시, 비에도 지지 않고와 동화 구스코 브로디의 전기, 은하철도의 밤이 유명합니다. 전시장에는 겐지의 동화를 토대로 작업한 달밤의 전봇대, 첼로커는 고수가 보입니다. 은하철도의 밤도 있군요.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된 미야자와 겐지의 소설을 후지시로가 카게의 그림책으로 엮었습니다. 두 거장의 작품 세계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그림책은 국내에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대요. 이 책은 198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국제 그림 원화전에서 황금 사과상을 수상했습니다. 후지시로는 2014년 제24회 미야자와 겐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니 미야자와 겐지와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산책하듯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걸어보세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작품의 개성과 특징이 훨씬 잘 느껴질 겁니다. 끝으로 후지시로 세이지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인생 그 자체, 우주 그 자체. 나는 빛과 그림자로 자연의 아름다움, 살아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인생을 그려가고 싶다. 200여 점의 그림자 회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작품들이 아주 많죠. 각양각색의 작품들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카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전시장에 잘 다녀오세요.